네,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이라는 긴축 카드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JP모건 체이스 등의 실적 호조를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산대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가 장 초반 2118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었는데요. 현재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오름세입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1포인트 상승한 2109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틀째 상승 흐름을 보이는 거고요. 일본 증시가 미국 증시 상승 마감 소식에 힘입어서 15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하락 출발한 이후에 현재까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상승폭을 줄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이후에 올라오지 못하고 약 보합권 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양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7포인트 오른 210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112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118포인트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잠시 숨고르게 나서면서 오늘자 211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00원 넘게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5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매수폭을 확대하면서 21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중에서 3천 넘는 물량이 출하되면서 지수에 다소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파란불이 들어온 이후에 올라오지 못하고 약 보합권에서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6포인트 하락한 53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3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530포인트 초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10시 30분 구간에 기관의 매도가 증가하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모습인데요.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25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관망하는 모습 취하면서 32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장 기관이 24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초중반의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원 10전 하락한 1113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14원으로 출발한 이후에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의 세력이 달러를 매도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수급상 결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하락폭이 크지 않을 전망인데요. 다만 이번 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등이 남아있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조선과 증권, 건설업종 중심으로 신고가 종목도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에 건설주가 무더기 신고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이틀 연속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며 4% 이상 오르고 있고요. 대우건설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경남교도 8%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과 GS건설도 1% 이상 오르면서 오늘 장주 52주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증권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증권주 역시 이에 화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면서 0.3%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대우증권과 키움증권이 2%, 우리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1%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입니다. 수주량이 예상보다 증가할 것이란 전망의 조선주 역시 오늘장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만 약보합권을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SS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이 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4%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행항공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혹한기를 피해 해외를 떠나는 여행객이 증가한다는 소식에 여행항공주 오늘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항공주인 대한항공이 0.7%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하나투어가 나흘째 상승하면서 1% 이상 오르고 있는 반면 모두투어도 사흘째 강세를 보이면서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외출이 두려울 정도로 추위가 매서웠는데요. 한파가 연일 맹위를 떨치면서 섬유 의복주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FNF가 2.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섬과 한세실업도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장중 빨간불이 들어왔던 대한방직은 보합권에 움직이는 반면 LG패션은 1% 이상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부 시간 도와주실 전문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추세투자연구소의 유호성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추세투자연구소로 한번 발음이 좀 꼬였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호성 팀장님, 네. 예, 바로 좀 출발을 해볼게요. 네. 국순당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이제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선물 맞습니다. 세트를 20종이나 이제 출하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장에서 급등합니다. 4.7%나 올라와 있고요. 그간 끝모를 바닥 흐름을 보였던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살아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좀 주고 있고요. 네. 국순당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견이신데요. 2580님께서 매수가 좀 정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 뭐 실적이라는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적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올해 작년보다 좀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매수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 부문이 조금 제가 알기로는 소폭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보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등 구간이 일단 10,000원 선이라고 봅니다. 10,000원 선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10,000원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봉상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볼게요. 일봉상으로 흐름을 살펴보시더라도 일단은 지속적으로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금일 매수하는 부분이면 좀 짧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매수 타이밍은요. 11,350원 돌파 시에 매수를 해도 가능은 한데 좀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탈가를 조금 확실히 잡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300원 이탈가로 잡으시고 11,350원 돌파 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관심만 가져주시고요. 그 부분을 좀 돌파를 해야지만 매수하는 시점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순당 매수하고 싶다고 하셔서 매수가를 정해주시긴 했는데 국순당이라는 기업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매수 가능한 종목일까요? 아니면은 조금 관심 밖에 있는 종목입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예. 흐름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관심 밖의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유호성 팀장님의 의견은 이렇다는 걸 전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한일 이화를 보겠습니다. 이분 8,00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요. 9월에 매입을 하셨고 10월 달에 소위 말하는 그 물타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지 여쭤보신 거고요. 0849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한일 이화 살펴드리겠습니다. 현재 6,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한일 이화 자동차 업종에서 뭐 지속적으로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 혹은 자동차 관련 뭐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모든 대부분의 자동차가 크게 상승한 모습은 여전히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고점을 9,000원을 좀 돌파를 하면서 고점을 한번 찍은 후에요. 지금 뭐 이중 천정을 형성한 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일단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조정받을 구간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흐름이 조금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좀 볼게요. 일봉상으로 보셔갖고요. 금일 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하면서 저가를 좀 이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자면은 일단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 뭐 중장기도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고 일단 중기 추세도 좀 하락 추세로 이어졌다라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5,900원 이탈 시에는 물량을 한번 빼셨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적이 좀 좋아지니까 좀 더 들고 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5,900원 이탈가로 잡으시고 그냥 쭉 들고 가시고요. 뭐 그 전에 뭐 추가 매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한 8,900원, 9,000원까지는 목표가로 일단 잡으시고요. 5,900원 이탈할 시에는 무조건 일단 나온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요. 반등 나왔을 때 물량을 재확보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5,900원 이탈가 정확히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유호성 팀장님 늘 월요일 2부 시간에 출연하셔서 종목 상담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는데요. 오늘 유호성 팀장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종목을 매수하고 싶거든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142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 유호성 팀장님,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탄력이 좋겠습니까? 일단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만도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뭐 자동차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일단은 뭐 중장기 종목으로 좀 보자면은 뭐 큰 종목으로 두산 정도는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와 그 관련된 그런 종목을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MS 오토텍이라는 그런 종목인데요. MS 오토텍 같은 경우 지금 뭐 12,650원에 지금 처음에 2010년 8월 6일 날 상장이 된 후에 조정을 받고 지금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만 보신다고 하신다면 뭐 한 8,500원 수준까지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MS 오토텍. 일단은 뭐 기아차와 현대차의 납품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브라질에 공장이 있는데 이 브라질에서 그 세계 자동차가 한 3위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갖고요. 그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실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MSO 단기적으로 한 8,500원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 오토텍이 오늘 10%나 급등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유성 팀장님, 지금 가격대 괜찮겠습니까? 지금 가격대보다는요, 한 좀 조정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상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가격은 6,900원 수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MS 오토텍 6,9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해보고 한 8,500원 정도에서 목표가를 낼 수 있겠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내주신 거고요. 좀 길게 본다면 두산 같은 종목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메타바이오 메드라는 종목 들어와 있는데요. 메타바이오메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문자를 주셨고요. 9719님의 종목입니다. 2,500원에 50%로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는데요. 네. 예, 상담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은? 예. 일단은 메타바이오 같은 경우 실적이라는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일단은 하락 추세가 조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요. 한 1,850원, 40원 수준에서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좀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봉적으로 좀 볼게요. 일봉상으로 보시면요. 일단은 반등의 기운이 조금 있습니다. 반등의 기운이 좀 있는데 이 반등 구간을 좀 돌파할 시에는 한 2,300원, 2,400원 부근까지는 좀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목표가는 2,40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어야지만 뭐 중장기적인 추세도 살아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1차적으로 2,100원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한 보합권 정도인데 조정을 받더라도 2,100원 수준에선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2,100원에서 반등이 나와서 2,200원 수준을 좀 돌파했을 때는 물량을 좀 확보하신 다음에 2,400원까지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인 이탈가를요, 1,950원 정도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좀 짧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이 시각 하락 반전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한 0.6포인트 정도 빠져 있고요. 그렇지만 2100선은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주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증권주가 강한데요. 2100선을 코스피가 열면서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두 종목을 함께 좀 묶어서 봐드릴게요. 대우증권과 HMC 투자증권인데요. 대우증권은 27,100원에 아마도 최근에 오늘쯤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우증권을 27,100원에 28%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구공이님이시고요. HMC 투자증권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18,960원, 비중은 70% 정도가 있으신데요. HMC 투자증권 들고 계신 분은 일단 수익이 꽤 많이 나셨습니다. 두 종목을 함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대우증권 먼저 봐드릴게요. 예. 대우증권이나 뭐 HMC 투자증권의 선택은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두 종목 모두요? 네, 예. 추세가 좀 살아있고 향후 실적이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종목 선택은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증권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어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한 27,850원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맞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물량이 한 28%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적으로 한 32,000원까지만 1차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32,000원, 그 다음에 뭐 최종목표가는 한 36,000원까지만 보시고요. 뭐 다른 종목으로 조금, 바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뭐 단기적으로는 25,100원을 이탈가로 제시해 드리되, 뭐 28,000원 돌파 시, 뭐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일단 1차적으로 한 32,000원, 그 다음 돌파하면 36,500원에서 37,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HMC 투자증권은요. 뭐 지금 코스피 주가를 포함을 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도 뭐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 상승을 한 다음에 저가를 이제 직전 고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요, 일단 뭐 주봉상으로 보면은 28,500원까지 1차 목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돌파한다면 한 32,000원 수준까지 좀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가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잡을게요. 좀 크게 잡는데 한 25,500원 정도, 25,500원 정도로 잡되, 뭐 수익이 좀 나고 있으세요. 수익이 나고 있는데 조금 내가 그때까지는 좀 못 버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요. 22,800원 부근까지 혹은 오늘 저가까지만 이탈가로 잡으신 다음에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대우증권에 더불어서 HMC 투자증권 두 종목 함께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늘 그때 시점에서 사둘 걸 하고 아쉬움이 남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아직도 매수 여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십니다. 3142님이신데 삼성전자의 매수 여력을 물어보신 거라면 시장이 좀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거랑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흐름은 살아 있습니다. 흐름은 살아 있고요. 일단은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전 고점이죠. 96만 6천 원 혹은 오늘 고가를 돌파를 하느냐 그런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박스권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혹은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은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오늘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91만 원 부근 90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서 조정을 받은 후에 박스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실적이라는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위치라는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 갖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고요. 이 박스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지속적으로 조금 박스권 상단까지만 이탈가를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세투자연구소 유호성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증시전략센터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증시전략센터 시작하자마자 종목들을 보내주시면 오늘 상담받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현재 하락 반전을 한 상태고요. 1포인트 조정받은 210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이후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는데요. 장중에 사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도 3천억 원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르고 있지만 중국 증시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1% 정도 조정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10시 반쯤 코스피와 함께 하락 반전했었는데요. 코스닥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포인트 조정받은 532선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270억 원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대재산가와 대기업의 역외 탈세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전국 세무관 서장회의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와 대기업의 국제 거래를 정밀 검증해 변칙적인 금융 및 자본 거래, 해외 투자 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 은닉 등을 통한 역외 탈세 등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재산가와 대기업 사주의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을 막기 위해 차명자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특별 관리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키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자 폭이 오는 2020년 16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의 제도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이 같은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재정 적자 축에는 한국보건의료제도의 중심인 건강보험 체제가 자칫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건강보험 측은 근본적 해결책은 재정 수입을 확대하고 재정 지출을 합리적으로 절감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적자는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30대 그룹 계열사가 5년 사이 1.5배나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재벌닷컴이 자산 순위 30대 그룹의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이들 그룹의 계열사 수는 1,069개를 기록했습니다. 30대 그룹의 계열사는 지난 2005년 702개에서 한 해 평균 73개씩 증가했고 특히 10대 그룹 계열사가 증가분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폐지하면서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주유소 경유값이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그간 유일하게 경유값이 리터당 1,600원 이하였던 전북 지역도 1,600원을 돌파해 전국 16개 시도의 경유 가격이 모두 1,600원 이상이 됐습니다. 이같이 전국 경유값이 1,600원을 넘은 것은 2008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경유는 농어민, 화물 운수업자 등 서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연료에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증시전략센터로 문자 참여하셨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상담 문자 보내주셨던 분이시네요. 8388님께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똑같이 2포인트씩 하락해 있고요. 코스피가 2105포인트, 코스닥이 53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를 짚어드렸고요. 자, 서울경제TV 전문가 증권방송이 오늘부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전투개미 전문가가 명쾌한 종목 분석 상담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플러스.센티비.co.kr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